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양양공항의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비용항공사 LCC 두 곳이 양양 제주 노선을 놓고 강원도와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의 출국장 앞 대합실입니다. 좌석이 텅텅 비어있고 건물의 불도 꺼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부정기 항공편까지 모두 운항을 멈추면서 한 달에 7번가량 전세기만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항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양양공항에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입점했던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렌터카를 운영하던 업체는 인건비조차 벌지 못하자 결국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50대에서 60대까지 운행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멸 상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플라이 강원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은 예상보다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플라이 강원은 두 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됐고 다음 달 5일까지 재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에 성공한다 해도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 비행기가 뜨려면 최소 5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돌파구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 두 곳이 제주 노선을 띄우기 위해 강원도와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과 제주를 잇는 노선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부분이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에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운항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몽골행 노선을 비수도권 공항에 운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항공사에 지급할 운항 장려금 규모가 변수입니다. 수익이 저조할 경우 적자 보존 등을 위해 비행기를 띄울 때마다 주는 지원금인데 강원도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항공사와 지원 규모를 협상할 계획입니다. 정기 노선 개설을 위해 국내 소형 항공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국제선 개설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하늘길이 막힌 지 어느덧 6개월. 언제쯤 정기 항공편이 운영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고급 어종인 대문어 낚시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문어 낚시가 성행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속초에선 어업인들이 문어를 낚시 어선 금지 어종으로 지정해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에게 속초시는 보상하라! 문어를 주로 잡는 속초 지역 어업인들이 바다가 아닌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요구하는 것은 낚시 어선의 문어잡이를 속초시 조례로 금지하라는 겁니다. 어업인들은 동해안 문어 자원이 크게 줄자 시중에 나온 대문어를 사들여 바다에 방류하고 일요일은 조업도 쉬는 등 자체 규정을 만들어 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휴일마다 낚시 어선들이 몰려 불법어구로 문어를 싹쓸이하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문어가 수심 10에서 20m에 산란하러 들어올 때입니다. 이 산란하러 들어오는 대문어를 이 낚시 어선들이 개인적인 불법 어구로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 어선 어업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속초에는 6척의 낚시 어선이 운영 중인데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자체 금어기를 설정해 지키고 있다며 130여 척의 연승어업이 연중 조업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되고의 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서로 동참해서 속초 앞에 있는 수산자원, 문어 자원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문어를 둘러싼 동해안 어민 간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낚시 인구 증가로 고성군의 문어 낚시가 늘면서 생계로 문어를 잡는 연승 어업인들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엔 강원도 의회에서 레저용 낚시 어선의 문어 낚시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조업 어선도 낚시 어선도 모두 어업인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속초시도 이 때문에 조례 제정은 어렵고 낚시 도구나 영업 구역, 영업 시간 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방안이 없는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조업 어업인들은 낚시 어선의 문어 낚시 전면 금지 외에 대안은 없다며 20일까지 집회를 계속하기로 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국민의 미래까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강원 인사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춘천 출신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4번으로 배정돼 당선 안정권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강원 교사노조위원장 출신의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순번 3번이고 최혁진 16번, 전예현 25번, 허소영 27번 등의 강원 연고 인사들이 배정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나서는 강원도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청년과 여성의 국회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제3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나타났고 모두 50대 이상인 8명의 현역 의원은 물갈이 없이 그대로 본선에 출마합니다. 40대 이하 청년층 남성 예비 후보는 3명이고 여성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강원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내 학령 인구 감소 실태를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6학년 민규가 새로운 학교로 등교하는 첫날입니다. 가까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5년간 다닌 흘리분교가 있지만 이제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친구, 누나, 형들이 모두 학교를 떠나고 홀로 남게 되자 민규도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무용 선생님도 왔고 우쿨렐레 선생님도 왔고 생태 선생님도 오셨어요. 좋은 학교였어요. 별로 기대는 되지 않지만 기대는 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오지 않는 흘리분교 운동장에는 하얀 눈만 가득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만 올해 3곳의 분교가 폐교됐고 초등학교 2곳이 분교로 축소됐습니다. 1961년 개교해 4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는 사실상 오늘 폐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민규의 등하굣길을 책임져줄 통학택시가 도착합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30여 분 달려 다다른 광산초등학교. 민규에게는 이제 46명의 친구와 동생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안녕, 나는 일본교에서 온 6학년이고 이 학과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 양양 현서분교도 지금대로면 내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교생이 5명이었지만 이제 6학년 2명만 남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폐교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가장. 전교생이 4명인 양양 오색분교는 통폐합 중점 대상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2학년과 5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받는 복식학급을 운영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이렇게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임교사가 많게는 고학년인 경우 28시간에서 29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수업 시수도 많은데 또 이제 복식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년 새 3천여 명 줄면서 14만 명 선마저 무너져 13만 9천 명이 됐습니다. 사라진 3천 명의 학생이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40여 년 전에는 한 달 동안 4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12월에는 45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6천여 명에서 3년 뒤에는 5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24곳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서 본교는 분교로 축소되고 분교는 폐교되는 수순. 인구 절벽 앞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원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강원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지원반, 시군협력반, 실무지원반, 전략추진반으로 구성됩니다. 12개의 정책과제를 산업과 관광, 도민행복 등 3개 분야로 나눴고 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건설 사업 제2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강릉시 연곡면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국가철도공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사 구간과 시공 방법, 시행 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는 모두 9개 공구로 나뉘어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2공구는 강릉 지역 12.3km 구간이며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MBC 강원영동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메타버스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기술과 콘텐츠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 강원영동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인프라 활용, 방송 콘텐츠 협업 지원, 메타버스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함께 나섭니다.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4차 시대의 ICT 기술을 모두 집약시킨 확장현실 XR과 가상 스튜디오인 VP 활용에도 공조체제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삼척 울진 산불 당시 한울 원자력발전소가 위협받았던 것과 관련해 산림청과 한국전력이 국가전력시설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과 한전은 중요 전력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공간 조성, 관리 인력을 활용한 산불 감시, 설비 보호를 위한 우선 진화, 한전 CCTV 영상 공유, 송전철탑 CCTV 설치 등 산불 예방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은 연 567건 발생했고 매년 7건의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고성군 주광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보일러실과 지붕,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을 모읍니다. 강릉시는 공무원과 시민 각 37명씩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TF를 발족하고 오늘 오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분야별 목표와 세부 전략 설정을 위한 수기 공론화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강릉시는 2025년 이후 20년 동안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될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용역을 지난해부터 모두 7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내일 장성동 문화플랫폼에서 출범합니다. 태백시는 최근 신규 직원 채용을 거쳐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4개 팀 46명으로 구성하고 내일 현판 제막식 등 출범 행사 후 공원 묘원과 화장장, 국민체육센터, 근로종합복지관 등 10개 시설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공단 출범과 태백시 장성동 제2청사 조성에 따라 태백시청 소속 부서인 상하수도 사업소와 시설사업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함께 개청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